이명박 대통령이 새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18곳의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등 뉴타운 재개발 사업 정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한중일 상국은 연내에 3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와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키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도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또 한 번 하락이었는데요. 마감 시황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도세의 영향으로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발 파생상품 투자 손실 여파 우려 및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 실패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장중 내내 혼조세 양상을 보이다가 오전 한때 1900.43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은 1,655억 원을 순매도하며 9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개인 및 기관은 각각 941억 원, 1,247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의료정밀, 음식료품, 섬유의복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으며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등이 상승 마감하였으며 포스코, 기아차, 현대중공업, LG화학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정치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급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만 245억 원을 순매수하였고 외국인 및 기관은 각각 124억 원, 112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 기타 제조,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 마감하였으며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셀트리온이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었고 다음 CJ E&M, 파라다이스 등이 상승 마감하였으며 서울반도체, CJ 오쇼피, 안랩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금주에 진행되는 EU 재무장관 회담 및 독일, 프랑스 간 정상회담을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들 회담에서 글로벌 공조의 등장 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아도 지난해 하반기 EU 재무장관 회담은 매번 시장 반등에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2차 총선 가능성 및 프랑스 총선, 그리고 서로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입장차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등의 유럽 재정 리스크가 부각될 만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에 따라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 LTRO를 진행하면서 유럽 시중은행의 ECB 단기 예치액은 작년 하반기에 4배 이상에 달할 만큼 유동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독일, 프랑스,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금리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저희 하우스뷰에 따르면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 역시 글로벌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도 지난 13일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함으로써 정책 공조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중 축소보다는 유지 혹은 펀더멘털이 작용하는 업종인 IT 및 자동차 업종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분할 및 저가 매수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증시 분석과 전략 잡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궁에서 태인 셰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최근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제 통상 분야 협력 강화와 개발 경험 공유,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증진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지난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 참사 이후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18곳의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등 뉴타운 재개발 사업 정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에 따라 265개 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후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은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비 예정 구역인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입니다. 추진이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중일 상국은 연내에 3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와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키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오늘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 경제 통상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 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등 50개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투자보장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가까운 시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각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672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225만 명의 50.8%를 차지했습니다. KT가 아이폰을 도입한 2009년 11월 47만 명에 그쳤던 스마트폰 사용자는 지난해 3월 1,000만 명을 돌파했고 그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2천만 명을 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 도입 2년 6개월 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가입자 중 50.2%, KT 가입자는 53.3%, LG유플러스는 48.4%의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들은 최대 주주가 바뀌면 상장 폐지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법인과 최대 주주 변경 상장법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코스닥 시장 전체 법인 중 상장 폐지된 비율은 2.06%였는데 최대 주주가 바뀐 경우 상장법인의 상장 폐지 비율은 5.88%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기업들은 최대 주주가 바뀔 경우 상장 폐지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며 투자를 할 때 최대 주주 변경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등 유로화 중앙은행장들이 잇따라 그리스의 유로 퇴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엔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지난 주말 그리스가 긴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도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벨기에 중앙은행장도 필요하다면 그리스와 평화적으로 갈라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도 유럽 중앙은행장들이 그리스의 유로 이탈 가능성과 그로 말미암은 충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도 유럽이 2년 전보다는 그리스의 이탈 가능성에 훨씬 더 탄력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서울경제TV가 주관하는 서울포럼 2012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회째를 맞는 서울포럼은 한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산업부의 맹준호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서울포럼의 주제는 한류라고 하는데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열리는지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예, 올해 서울포럼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의 다이너스티홀에서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서울포럼 2012의 주제는 한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류 중에서도 경제 한류가 주제인데요. 한류, 글로벌 경제를 품다, 경제, 금융, 산업, 문화가 행사 타이틀입니다. 이번 포럼은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한국의 가치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경제, 금융, 산업계에서도 한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각 부문이 가진 고유의 경쟁력에 한류를 더해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서울포럼 2012의 주요 세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요? 먼저 개막일인 16일에는 기조 강연과 경제 대담이 열립니다. 기조 강연자는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잭 트라우트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마케팅의 바이블로 불리는 책 포지셔닝의 저자이기도 하죠. 트라우트는 현재 미국 코네티컷을 기반으로 세계 13개국의 지사를 둔 트라우트 앤드 파트너스라는 마케팅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라우트가 창시한 포지셔닝 개념은 소비자의 인식 속에 확고한 위치를 점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하는데요. 트라우트는 이번 서울 포럼에서 포지셔닝 개념을 기반으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브랜드 전략에 대해 조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리더십에, 현대차는 가치에 포지셔닝하라고 조언할 예정입니다. 기조 강연에 이어서는 경제 대담이 열립니다. 신재윤 기획재정부 차관과 캄보디아 기획부 장관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에릭 메스킨 하버드대 교수, 또 베네통 광고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올리비에로 토스카니도 참가한다는데 어떤 분들이 참가하시는지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사 이틀째인 17일에 강연합니다. 먼저 메스킨 교수는 게임 이론의 한 전문 분야의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학자인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만약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다시 올 경우 한국 경제가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 또한 산업 부분에 비해 덜 발전돼 있는 금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덩치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전략이 맞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올리비에로 토스카니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베네통 광고를 맡았던 이탈리아의 광고 디렉터 겸 사진작가입니다. 시청자들께서도 입맞춤하는 수녀와 신부, 피로 얼룩진 보스니아 민병대 병사의 군복, 흑인에게 안겨 젖을 먹는 백인아기 같이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베네통 광고 사진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토스카니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베네통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리고 한국 기업의 광고와 마케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지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예, 그 밖의 연사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연사들 외에도 해외 연사로는 러스 그레고리 맥쿼리 증권 사장, 왕즈러 중국 상무부 연구원 주임, 후루야 마사유키 문화평론가 등도 연단에 설 예정입니다. 국내 연사로는 조준희 기업은행장, 윤혁원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정경원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이남수 하이트진로 대표, 박근태 CJ 중국본사 대표, 조원홍 현대차 마케팅사업부장, 이문규 연세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교수, 조태권 광주요 대표 등이 새로운 시대의 한류를 창출하기 위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드라마 다모, 주몽을 쓴 정형수 작가,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 등이 강연합니다. 16일에는 걸그룹 티아라의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틀 후에 있을 서울포럼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장에서의 진행 상황 역시 전해 듣겠습니다. 맹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는 오늘 오전 양재동 LG전자 서초 R&D 캠퍼스에서 LG 스마트 월드 캠퍼스를 열고 LG 시네마 3D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의 앱 개발자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G 스마트 월드 캠퍼스는 앱 개발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웹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앱 개발 관련 무료 교육 과정인 리얼 3D 앱 개발 과정을 비롯해 스마트 TV와 스마트폰 앱 개발 기본 심화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비롯해 급발진 사고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지난달 30일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해 5건을 우선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고 조사에 참여를 원하면 자동차 안전연구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편집해 온라인 매거진으로 만들 수 있는 올레펍 에디터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레펍 에디터를 이용하면 여행지와 맛집 등 현장에서 바로 작성한 글이나 영상 사진 등을 스마트폰으로 편집해 자신만의 매거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올레펍 에디터로 만든 매거진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곧바로 올릴 수 있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데이콤 멀티미디어 인터넷이 사명을 미디어로그로 변경하고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미디어로그는 오늘 미디어 콘텐츠 전문 회사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로그는 매체 미디어와 대화 다이얼로그의 합성어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최상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로그는 일반인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수집 가공해 유통하는 콘텐츠 큐레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